입은 덕을 쌓지 않으면 남을 해치고 결국 자신을 해친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옛날에 벙어리 장님인 롱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다리를 절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똑똑하고 재치 있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온 가족은 매우 화목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과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평온하지 않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설날 아침 사람들은 만나면 좋은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리구이라는 사람이 롱우를 보자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으고 정중한 척하며 말했다. 롱우 삼촌, 올해는 다리 저는 사람이 되셨고 아내는 벙어리가 되셨고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딸은 몸을 팔러 가셨네요. 롱우는 듣지 못해서 당연히 리구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듯 웃으며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고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걸어갔다. 리구이는 원래 차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설날 이후 평소처럼 장사를 하러 갔다. 1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위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차와 돈을 모두 강탈당했다. 강도들은 흉악하게 말하며 네 목숨은 살려둘 수 없다. 네가 관아에 신고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리구이는 두려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좋으신 분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와 자식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강도들은 크게 웃으며 일단은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네가 평생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겨야겠다 라고 말하며 칼을 빼들어 리구이의 종아리를 베었다. 리구이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는 강도들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부상당한 다리를 감싸고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행히 약초를 캐러 지나가던 의원이 있어 응급처치를 해주고 약간의 약초를 남겨주었다. 리구이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근처의 폐가에서 지내며 날을 보냈다. 보름 후 상처가 나아지자 그는 구걸하며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달이 걸려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당에 도착하자 아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흐느끼며 여보, 내가 돌아왔소 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 올려다보며 놀라움과 함께 말을 잇지 못했다. 리구이는 울면서 나는 리구이요 라고 말했다. 그제야 그의 아내는 그를 알아보고 울면서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구이는 놀라며 왜 말을 못하게 됐소? 라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몸짓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구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들은 어디 갔소? 라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며 손짓을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옆집에 사는 조카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삼촌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제 동생은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지난달에 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마 납치당했을 거예요. 숙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매일 울다가 벙어리가 되셨어요. 리구이는 그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했다.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집안이 망가진 것이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외칠 뿐이었다. 그의 조카는 삼촌에게 동생을 빼낼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리구이는 그 말을 듣고 사방에 돈을 빌려 사람을 통해 돈을 형방에 보냈다. 며칠 후 그 사람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며 새로 부임한 현감이 매우 청렴하여 뇌물을 받지 않고 죄수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구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아들을 빼낼 수 없었고 아내의 병을 치료하면서 딸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울기만 할 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 그의 딸은 몇 달을 찾아도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리구이는 길가에 앉아 한숨을 쉬며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자신에게 닥쳐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설날 아침 롱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이 했던 악독한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닥쳐 다리를 절게 되고 아내는 벙어리가 되고 아들은 도둑이 된 것이다. 그는 멍해졌다. 그의 딸이 정말로 기생이 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읍내로 가서 사방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는 기생집에서 딸을 찾았다. 그는 돈을 모두 털어 딸을 빼내려 했지만 순종하던 딸은 귀신에 씌인 듯 죽어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리구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쓸쓸히 돌아갔다. 길에서 그는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리구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롱우를 만나
스님은 앞으로 나아가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때서야 롱우는 누군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몸을 돌려 걸어갔다. 리우이는 급히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당신은 그렇게 착하고 순한 벙어리 장님에게 그런 악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리구이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그런 악독한 말을 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지만 당신은 득의양양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결국 당신을 해쳤다. 그는 당신이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당신을 축복했다. 하지만 그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말할 수 있다. 동이동히. 옛말에 좋은 말은 영험하지 않고 나쁜 말은 영험하다고 했다. 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가버렸다. 친구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입은 덕을 쌓지 않으면 남을 해치고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설날에 했던 농담처럼 여겨지는 악독한 말들이 결국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하늘은 보고 있고 선과 악은 결국 보응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지 마라. 착한 사람은 눈앞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쌓아 삶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북송시대에 장여제라는 부유한 상인이 전당포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거부였다. 집에는 재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어리석은 아들 장락은 그를 괴롭혔다. 장락은 하루 종일 멍청하게 속고 또 속았다. 학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글자도 몰랐다. 장여제는 아들이 무능한 것을 보고 첩을 들여 아들을 더 낳아 가업을 잇기를 바랐다. 그는 점점 장락을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아 더 이상 속상하지 않도록 했다. 간섭을 받지 않게 된 장락은 매일 하인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았다. 어느 날 왕반선이라는 점쟁이가 며칠 동안 손님이 없어 배가 너무 고팠는데 화려하게 옷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락을 보고 눈을 번뜩이며 속으로 그에게 아첨을 하면 횡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마치자 그는 급히 다가가 장락의 손을 잡고 공자의 관상을 보니 이마가 넓고 턱이 반듯하니 분명히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락은 어리석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큰일을 하고 싶어 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는 흥분하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다. 왕반선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지금 서울로 가서 시험을 보면 반드시 3등 안에 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왕반선에게 은팔량을 주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알렸다. 저는 서울로 가서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장여제는 그 말을 듣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며 마음속으로 매우 괴로워했다. 아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나가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경험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하인 2명을 데리고 3사람이 마차를 타고 밤낮으로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고 술락원들이 성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장락은 예절을 몰라 화를 내며 너희들은 정말 대담하구나. 감히 나를 막다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고 반드시 3등 안에 들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술라군은 그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권세가의 자제라고 생각하여 들여보내 주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장락은 당황하여 시험장이 어디인지 몰랐고 밤도 늦어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마침 마차 한 대가 다가오자 장락은 막아섰는데 뜻밖에도 그 마차는 당시 재상이었던 여명원의 마차였다. 여명원은 그가 어리석은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다. 장락은 가슴을 펴고 저는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인데 시험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여명원은 웃으며 너는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시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시험을 보려고 하느냐 라고 말했다. 장락은 불복한
여명호는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재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그가 정말 인재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장락을 시험장으로 데려갔다. 주관은 재상이 직접 추천한 사람을 심야에 데려온 것을 보고 그의 신분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그의 학문을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뜻밖에도 장락은 글자 하나 몰랐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큰 소리로 반드시 3등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은 장락이 재상의 친척이라고 더욱 확신하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몰래 그를 도와 시험 답안을 작성해주고 장락의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정말로 2등으로 합격했다. 장락은 자신이 막아선 사람이 재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를 표했다. 주관도 재상을 찾아가 공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재상 대인, 당신이 추천한 그 젊은이는 글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매우 노력해서 2등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상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지만 주관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다. 만약 들통나면 조정에서 체면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은 보화를 조금 주어 무마했다. 여명호는 원래 장락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가 후한 예물을 보내온 것을 보고 그도 눈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장락을 청강이라는 가난한 현의 현령으로 보냈다. 장락은 그것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소식을 알리고 부임하러 떠났다. 그곳에 도착하니 현청은 가난하고 토비가 횡행하여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에게 자랑한 터라 어쩔 수 없이 남기로 했다. 청강은 너무 가난하여 아전도 없어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장락은 성 안의 부자들을 불러 돈을 조금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어렵다고 한탄하며 토비가 횡행하여 장사가 어렵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장락은 어쩔 수 없이 재상을 따라 벼슬을 팔아 빈자리를 채우고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아전은 돈을 토비에게 빼앗길까 걱정했지만 장락은 태연하게 괜찮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 토비가 정말로 쳐들어와 창고를 털어갔다. 장락은 개의치 않고 방을 붙여 은 4,000냥을 잃어버렸으니 제보자에게는 후하게 살해하겠다고 했다. 사실 잃어버린 것은 은 800냥뿐이었다. 장락은 그렇게 함으로써 토비들 내부에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자신은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다. 과연 이틀 후 토비들은 내부 싸움을 벌였고 장락은 기회를 틈타 군대를 동원하여 깨끗이 소탕하여 백성들이 매우 감사했다. 마침 그때 조정에서 감찰관이 파견되어 왔는데 청강 백성들이 현령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장락이 재상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중용받는 인재라고 생각하여 조정에 보고하도록 데려갔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장락이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여 현령으로 두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즉시 조서를 내려 장락을 지부사로 임명했다. 재상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토비를 시켜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토비를 깨끗이 소탕했다는 것을 알고 어이없어 했다. 5년 후 어느 날 장락은 거리를 걷다가 왕반선을 다시 만났다. 왕반선은 그를 알아보고 두려워 도망가려 했지만 장락은 붙잡았다. 선생님, 당신의 점괘가 정말 맞았습니다. 모든 일이 영험했습니다. 왕반선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그때는 그냥 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로 믿고 큰일을 해냈구나 라고 생각했다. 장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때로는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늘은 저절로 도울 것이다. 사람은 꾀를 부리지만 하늘은 뜻대로 하지 않는다. 꾀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기 쉽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따르면 귀인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멍청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냥 착하게 살면 하늘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